자, 오케이. 지난 시간에 숙제한 거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RPM을 먼저 한번 봅시다. RPM. 187페이지, 780번 문제 봅시다. 자, 원에 내접하는 정12각형이 있는데, 정12각형 꼭지점을 12개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을 한 삼각형을 만들 때, 직각삼각형이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하죠. 그러면, 일단은 점이 12개 있으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일단은 점을 3개를, 그쵸? 고르면 되겠죠? 근데 얘는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한직선 위에 있거나 이러면은 3개 골라도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정시비각형이니까 이런 경우는 안 생기죠? 그러니까, 12개 점 중에서 이제 이렇게 3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러면 안 생기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일단 없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다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아닌 거, 그쵸? 개수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2에서 알던 게 뭐냐면, 그치? 이제 호에서 이제 지금 중심이랑 만나는 걸 중심각이라고 하는데, 이 호에 대한 만약에 원주각 중심각이 120이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바로 딱 정확히 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원, 얘가 중심을 만약에 지난다고 한다면 반원은 이제 중심각이 바로 180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원주각, 그쵸? 요거는 바로 이제 이렇게 9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정시비각형이니까 점이 이렇게 12개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게 12개를 어떻게 잘 그리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있고, 이게 12개가 나오려면 여기서 이렇게 6개, 그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또 아래에서 5개, 6개,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딱 12개 나오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결국에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요렇게 되면은 딱 얘가 지금 이제 반원일 거 아니야. 그쵸? 얘가 딱 반원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원주각은 다 90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에 5개가 있고 아래 5개 있는데 만들어진 삼각형이, 그쵸? 얘가 다 이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다 9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위에 5개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아래 5개 생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이 중심을 지나는 서로 마주보는 대각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가 정확히 아래 5개, 위에 5개, 정확히 10개가 나오겠죠. 삼각형이. 이렇게 10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서로 마주보는 대각선, 그거를 그을 수 있는 게 정확히 딱, 12개 점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게 6개, 그쵸? 두 쌍씩. 6개이기 때문에 6개인데, 그 6개당 각각이 지금처럼 아래 5개, 위에 5개, 10개씩이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을 빼주면 그러면은 전체 직각삼각형이 아닌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반원에 대한 원주가 이게 90인 게 앞으로 이제 또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내용이고, 그렇죠? 나중에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 계속 좀 많이 나와, 이 그림이. 그래서 반원에 대한 원주가 90이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다음 문제 보면, 자, 9개로 이루어진 9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가, 직사각형, 일단 사각형이 나오려면 가로 2개랑 세로 2개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일단은 세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죠.
마찬가지로 세로도 이렇게 둘, 셋인데, 그쵸? 4개 중에 2개 고르면 되고, 이렇게, 이게 결국에는 전체 경우의 수지.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런 정사각형이 아닌 거 빼야 되는데, 정사각형이 아닌 게 결국에는 몇 개가 있냐면, 일단은 만약에 이거 길이 하나를 1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한 명의 길이가 1인 거, 그쵸? 딱 보다시피 얘는 이제 9개죠. 9개가 되고, 한 명의 길이가 2인 거는 이제 세보면은 이제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쵸? 4개 되지. 그 다음에 한 명의 길이가 3인 게 바로 요거죠. 요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결국에는 빼주면,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3,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결국에 이제 6이 되죠? 그래서 6, 6에 36, 여기서 14를 빼주면 답이 나오겠지? 전체에서 정사각형 거를 빼주면 답을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또 그 아래 문제 바로 보면은요, 이제 얘가 일정한 간격으로 12개의 점이 있는데 4점을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죠. 그러면 일단은 얘는 뭐 방금처럼, 그러니까 일단 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에서는 뭐 정사각형을 빼라고 했으니까 빼면 되는데, 이건 일단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을 포함하니까 일단 얘는 그냥 다 구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아까 방금 한 대로 이제 지금 가로가 고를 수 있는 게 가로가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3개 있으니까, 그쵸? 여기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죠. 그래서 가로 2개, 세로 2개 골라서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4 곱하기 3 2 곱하기 1. 그래서 얘는 3C1과 같으니까 3C는 3이죠. 그래서 얘는 3이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6, 3, 18. 자, 근데 이제 일단 위에 거는 선이잖아, 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선이기 때문에 그 선만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지금 아래 거는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가로랑 세로가 이렇게 x축이나 y축이 평행한 그런 거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근데 대각선을 이어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평행한 거 이렇게 딱 바로 놓인 거 이외에도, 그렇죠?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여기 안에 대각선, 그러니까 요거, 그죠? 요 모양이랑 요 모양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빼놓기가 쉽네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은 좀 비교를 해야겠지. 그래서 요런 모양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2를 하니까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빼놓지 않고 잘 구할 수 있어야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 봅시다. 여학생 4명이랑 남학생 6명, 남학생 8명을 6명씩 2개 조로 나눠서 도시락 봉사조를 짜려고 하는데,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포함되도록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되죠.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어떤 경우가 있냐면 8명. 일단은 지금 이제 조가 2개 있잖아. 조가 2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명 중에서 여학생이 4명인데, 여학생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남학생을 뭐 X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한 명씩이 무조건 일단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조가 있으면 일단 앞에 있는 조에서 여학생이 한 명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학생 한 명을 골라서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학생 한 명을 골라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4명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여기 일단 넣을 수 있죠. 앞에. 그 다음에 또 뒤에 거에다가 나머지 그러면 이제 3명이 남죠. 3명 중에서 한 명 골라서 넣을 수 있지. 그러면은 이제 몇 명이 남냐면, 그러면은 이제 10명이 남잖아.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2명, 8명이 남는데, 10명이니까 2명, 8명. 그러면 개수가 잠깐만요. 일단 경우의 수가 지금 보면은 여학생이 지금 이제 2명이랑 남학생이 8명이 남는데, 여학생이 2명에 남학생이 8명이 남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2명 2명 나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경우의 수가 일단은 지금 이제 뭐죠? 적어도 한 명씩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2명 2명 나뉘는 경우가 있고 1명 3명 나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다시 한번 좀 다시 해봅시다. 첫 번째, 일단 2명 2명이 나뉘는 경우, 그러니까 여학생이 2명, 그 다음에 여기도 여학생이 2명.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4명 중에서 2명을 고르죠. 그리고 2명 중에서 2명 고르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우의 수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은 경우, 그쵸? 그 명수와 같은 경우일 때는 2팩으로 나눠야 되죠. 2팩으로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남학생이 8명이 남으니까, 남학생이 8명이 남는 거 중에서 얘를 4명, 4명으로 나눠야 되지. 4명, 4명. 그래서 8명 중에서 4명을 고르고, 4명 중에서 4명 고르고,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4명, 4명이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학생이니까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명한 애가 누구냐?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 B가 있고 여기서 CD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학생이 4명이 들어가는데 이 4명이 A, B가 들어갈 때랑 CD가 들어갈 때는 다르죠.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2팩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도 구분이 없는 거니까 2팩으로 나눴는데, 근데 남학생 4명이 처음에 여자애들 2명이 들어가는 경우랑 이제 두 번째 들어간 경우는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이제 그 꽃 받는 거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다가 이제 남학생이 결국에는 앞에 1조에 들어가는 거랑 2조에 들어가는 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남학생을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가 2표를 곱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A, B조가 두 개가 구분이 없었는데 걔네가 여학생들이 들어감으로써 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 조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치? 그러니까 A, B, 그러니까 우리 조에 A, B가 있는 경우랑 CD가 있는 경우랑 다르기 때문에, 그죠? 여기 끝에 2팩 곱하는 거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명, 3명. 그 다음에 이제 1명, 3명을 할 때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여기 1명이고 여기 3명. 그러면 이때는 남학생이 지금 5명, 그 다음에 이제 3명이죠. 그쵸? 그래서 일단 여학생을 1명, 3명 나누는 경우는 4시1 곱하기 3시3. 요게 되고. 근데 얘는 하나, 세 개가 다르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남학생 5명, 3명이기 때문에 8시5 곱하기 3시3.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위의 경우에는 일단 얘는 4 곱하기 3. 이거를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그리고 2분의 1. 그리고 얘는 8765. 그 다음에 얘는 4321. 그리고 이제 2팩, 2팩은 서로 지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일단 얘는 이렇게 지워지고 얘도 이렇게 지워지고 요거니까 여기에는
70 곱하기 3이니까 210이죠. 그러니까 요만큼. 자, 그 다음에 얘는 계산을 해주면 요게 일단은 4가 되고, 그 다음에 85는 83이랑 같으니까 83은 8 곱하기 7 곱하기 6,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일단 얘는 7, 8에 56, 그 다음에 곱하면 6, 4, 24, 4, 5, 20, 224.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434가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조를 짜서 만들 수가 있고요. 아 잠깐만, 나 지금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잠깐 나 물 좀 가져올게. 잠깐 보고 있어봐. 자,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봅시다. 자, 다음 문제를 보면은요. 자, 이제 뭐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이제 6명의 직원을 선발을 했죠. 그래서 6명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ABC 세 회사에 각각 파견시키는 방법의 수를 구하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그때 뭐 빵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ABC 이제 회사에 그리고 꼭 같은 명수는 보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똑같이 딱 2명 이거는 또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얘를 6명이 있는데 얘를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나눠서 애들을 보내는 거야. 왜냐면 또 뭐 ABC 또 회사 또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뭐 중소기업, 어떤 건 대기업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6명을 세 팀으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일단 방법이 일단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일단 한 명 4명이 가능하죠. 한 명 4명. 그치? 한 명 4명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6명을 한 명 4명으로 나누는 방법은 6C1, 그치? 그리고 5명 나왔으니까 5C1, 그리고 4명 나왔으니까 이거잖아. 근데 한 명이 같기 때문에 같은 묶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 나눠야 되죠, 이팩으로. 근데 다시 얘를 뿌리죠. 그러니까 한 명 4명이 결국에는 ABC 회사에 가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결국에는 줄 서서 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ABC가 줄 서기 때문에 얘네를 뿌리니까 곱하기 3팩인 거 이해되죠? 3팩.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두 번째, 그러면 또 뭐가 또 가능하냐면 1명, 2명, 3명이 가능하죠. 1명, 2명, 3명. 그래서 6명 중에서 1명 고르고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 고르고 3명 중에서 3명 고르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더 딴 거 할 필요 없고, 다시 근데 얘네를 또 뿌리니까, 그쵸? 얘네가 한 명인 애들이 A 회사에 가는 거랑 또 뭐 B 회사 가는 거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줄 서서 가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3팩. 그리고 세 번째, 2명이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6명 중에서 2명, 4명이 남으니까 4명 중에서 2명, 그리고 2명 중에서 2명. 그래서 근데 2명이 똑같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야 되죠. 근데 다시 얘네를 그 ABC 회사에 또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곱하기 3팩.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굉장히 짧은데 또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좀 풀이는 또 좀 길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경우의 수라든지 순혈조합 이런 게 문제가
쉽지 않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제 정말 자기가 수학에 재능이 있나 없나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이런 순열조합 경우의 수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기하에서 공간도형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어렵죠,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판단 기준이 되기는 해, 그게. 근데 아무튼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어렵죠, 일반적으로. 그 공간도형도 그렇고 나중에 기하에서 나오는데 공간도형도 그렇고 이런 경우의 수라든지 이런 게 어렵죠. 자, 그래서 아무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는 계산 한번 해보면 처음에 6C는 일단 6이죠. 6C는 6이고 5C도 5죠. 그 다음에 3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3. 그래서 얘는 5, 6에 30 곱하기 3이니까 90이죠, 90. 그리고 얘는 6C는 6이고 5C는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이거랑 이거 나눠지니까 얘는 4, 5, 20, 2, 6, 12 곱하면 360. 그 다음에 얘는 6C이니까 6 곱하기 5, 2 곱하기 1. 그리고 얘는 4 곱하기 3, 2 곱하기 1. 그리고 얘는 300, 300은 지워지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 지워지고 6, 5, 30, 3, 3은 9니까 90. 다 더하면 180, 360이기 때문에 540. 그렇죠?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봅시다.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를 보면 자, 13번, 자, 295페이지 13번 봅시다.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수를 뽑을 때 두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수의 분류에서, 왜냐면 이제 지금 5로 나눈 그 나머지, 그쵸? 왜냐면 5의 배수는 찾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수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 일단 5로 나누면 나머지 1 남는 거. 걔가 뭐가 있냐면, 걔를 뭐 이제 A1이라고 한다면, 걔가 뭐가 있냐면, 1, 6, 그 다음에 11, 16, 21, 26, 그쵸? 이런 애들이 나머지 5 나누면 나머지 1 남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 남는 애들은 2, 7, 12, 17, 그 다음에 22, 27, 그리고 나머지 3 남는 애들은 3, 8, 그 다음에 13, 18, 23, 28, 그 다음에 나머지가 4가 남는 애들은 4랑 9랑 14, 19, 24, 29, 그 다음에 나머지가 5가 남는 수는 없고 나머지가 0이 남는 거. 5의 배수. 5의 배수는 5, 10, 15, 20, 25, 30. 그쵸? 자,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뭐냐면, 왜냐면, 뭐 알다시피 이제 만약에 뭐 5 나머지 1 남고, 그쵸? 5 나머지가 만약에 뭐 4가 남으면, 지금처럼, 그쵸? 이게 두 개 더해주면, 얘는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나머지가 2가 남는 수랑,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이 남는 수, 그쵸?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5의 배수가 되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5의 배수끼리 더하면은 5의 배수 되죠? 5의 배수끼리. 5의 배수끼리 더하면은 5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이 6개, 그러니까 처음 1번 경우, 1번 경우는 바로 처음에 6개, 얘네, 그쵸? A1, 6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이걸 좀 띄워놓을까, 이렇게? 저 6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또 A4,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6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2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번 경우도 아이고 역시 2개씩 나왔네. 자, 2번 경우 K 플러스 2, 그 다음에 ON 플러스 3. 자, 이번 경우에도 A2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A3에서 하나 고르고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경우는 지금처럼 5의 배수끼리. 그러니까 얘네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얘는 66에 36, 그 다음에 얘도 66에 36, 그 다음에 얘는 6 곱하기 5, 2 곱하기 1이니까 이거는 이제 15가 되죠. 그래서 얘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문제가 조금 남았는데 다시 한번 틀린 거 고쳐보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뒤에 거 봅시다. 10분 뒤에 봅시다.
아하하.
자, 오케이. 잘 쳤죠? 자, 오케이. 그러면 아까 이어서 계속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5개를 뽑아서 만든 5자리 자연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서 가번을 보면 1과 2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나번 100의 자리 숫자가 3일 때는 1의 자리 숫자는 2다. 그러면 잠깐만요. 100의 자리 숫자가 3이면 1의 자리 숫자는 2다. 자, 일단은 일단 1,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1,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숫자가 3일 때 1의 자리 숫자가 2다. 그러면은 지금 3이 여기 안에 5개 안에 들어가는 경우랑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눠서 해야겠네. 뽑는 게 5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3이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 먼저 해봅시다. 3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 경우, 3이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일단은 1, 2, 3은 일단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가 3개 남죠. 3개 중에서 2개를 일단 골라야 되죠. 2개를 골라야 되고,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100의 자리에 3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도 2개도 나눠야겠네 또. 그쵸? 그래서 일단 3개 2개를 골랐고, 그 다음에 1번 만약에 이제 100의 자리가 3인 경우, 그럼 1의 자리는 2잖아. 얘는 정해졌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애들이 여기다가 이제 줄 쓰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일단 요거는 3팩이지. 일단 요거는 3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100의 자리가 3이 아닌 경우. 그쵸? 그러면은, 3이 아닌 경우는, 잠깐만, 이게, 나머지가 4개가 줄 수니까. 얘가 3이 아닌 경우는, 전체에서, 뭐, 그쵸. 일단 얘가 100의 자리가 3이 아닌 경우는 뭐냐면, 만약에 3이 만약에 만의 자리인 경우, 만의 자리인 경우는 나머지 4개가 줄 서잖아. 그러면 일단 얘는 4팩이죠. 4팩이 되고, 그 다음에 1000의 자리가 3인 경우도 나머지 4개가 줄을 쓰니까 얘도 4팩이죠. 얘도 4팩, 이거 4팩.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했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또 3인 경우는 4팩. 또 1의 자리가 3인 경우는 4팩이죠. 줄 쓰니까. 결국에는 4팩이 4개 있는 거지. 4개. 그래서 결국에는 3이 들어가는 경우는 나머지 일단은 2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0의 자리가 3일 때는 1의 자리가 정해지니까 요거는 딱 요 경우 3개만 줄 쓰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일 때는 요렇게 4팩이 4개씩이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그쵸?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3이 안 들어가는 경우, 3이 없는 경우. 3이 없는 경우는 뭐 이게 지금 위에처럼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조건이 없으니까, 이 두 번째 조건이,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좀 더 수월하죠. 그래서 1, 2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은 빼놓고, 그러면 그냥 4, 5, 6 3개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1, 2, 4, 5, 6인 거죠. 그죠? 결국에는 1, 2, 4, 5, 6이 그냥 이렇게 줄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5팩이죠. 5팩. 그래서 2개 더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2번 조건 때문에 3이 들어가는 경우랑 안 들어가는 경우를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이 들어가는 경우랑 안 들어가는 경우 나누고,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100의 자리에 있는 경우랑 또 100의 자리가 아닌 경우도 저기 나눠야 되죠. 경우의 수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같이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17번을 보면은요. 17번을 보면, 자,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 10개를 모두 사용해서 쌓은 입체 도형 중 위에서 내려다 본 모양이 가와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본 모양이 나와 같은 입체 도형의 개수를 구하라. 단 상자는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게 아마 이게 지금 그 쌓기나무, 그쵸? 초등학교 때 했던 쌓기나무 막 이런 건데,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잠깐만요. 근데 일단은 얘를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얘는 무조건 얘는 그냥 하나죠. 1번은 지금 이제 위에서 본 거랑 그 다음에 옆에서 본 게 1층이니까 얘는 무조건 하나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가 2층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뭐 번호를 매겨볼까? 번호 얘를 1, 2, 3, 4, 5, 6이라고 한다면 일단 1번은 무조건 하나죠. 1번은 무조건 하나고, 그 다음에 1번은 하나, 그 다음에 2, 3, 4는 이제 옆에서 본 게 2개이기 때문에 2, 3, 4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개 중에서 지금 이제 하나 썼으니까 9개 남죠. 그래서 9개를,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하나씩은 다 깔아 놓으니까, 하나씩은 다 깔아 놓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6개.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일단 4개 남죠.
그치? 네 개를 적절하게 이제 그러면은 얘네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2, 3, 4 중에서 일단 2층을 하나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하나를 더 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 6에서 3개, 그러니까 2개를 더 쌓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4개가 남는데 이 4개 중에서 그러니까 일단 6개,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하나씩은 다 깔아놨고 그 다음에 이거 4개 중에서 2, 3, 4에서 하나를 지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5, 6번 중에서 2개 써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가 남죠. 그치? 그러니까 하나가 남는데 그게 2, 3, 4에서 하나를 더 깔 수도 있고 아니면은 5, 6에다가 하나를 더 깔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일단은 5번, 6번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3층을 만드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5번, 6번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3층을 만들죠. 얘를. 그 다음에 저 뭐죠? 2, 3, 4, 5. 2, 3, 4, 5. 그러면은 4개가, 그러면 4개 남지, 4개. 그러면은 4개가 남네, 이렇게. 그러면 4개가 남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6번을 만약에 지금 3층으로 만들면 4개 남죠. 그러면 4개 중에서는, 나머지가 이제 결국에는 3개가 남으니까 3개를 아무 데나 하나씩 깔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다 2층이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5번 같은 경우는 2층을 깔아도 6층 때문에 가리기 때문에 3개로 보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4개가 남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골라서 2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씩이라도 더 주면.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만들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처음에 10개가 있으니까 10개를 6개를 일단은 하나씩 다 깔아 놓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본 게 2층, 3층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5번, 6번 중에서 3층을 하나를 만들고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아무거나 2층을 만들면 저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이제 나중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확통이 그 수능 시험범이죠. 수능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시험범인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수능에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고3 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준비하면서 많이 문제를 풀 건데 원래 좀 어렵고 한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막 심화 문제 어렵잖아. 어려운데 이제 계속 풀다 보면은 좀 유형이 좀 보이잖아 이제. 막 그런 것처럼 얘도 처음에는 어려운데 계속 풀다 보면 조금씩 보여 이제 유형이.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보는 순간 딱 푸는 풀이법이 생각나고 이러면 참 좋은데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밖에 없죠. 아,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지 목이 너무 안 좋네 지금. 아무튼 자, 일단 여기까지 순열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질문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할게. 그래서 뭐 대부분이 도형의 방정식을 들어서 그거를 좀 할게요. 자, 질문을 또 지금 책 보다가 또 질문해도 되고 어떤 걸 먼저 할 거냐면 그거 RPM을 먼저 봅시다. RPM이
자, RPM 361페이지. 잠깐만, 이게 지금 녹화한 지 지금 한 1시간 됐죠? 애들 보고 1시간 뒤에 보라고 해야겠네. 아무튼, 자, 1시간. 자, 써놔야겠다, 1시간. 자, 그거 RPM, 자, 수학상 RPM 361페이지. 1280번 문제 봅시다. 자, 직선 얘를 여기에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얘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고, 자, 그쵸. 이게 요 문제였죠. 그래서 일단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일단은 자, 기준이 되는 게 일단 얘가 x절편이 1이고 y절편도 1이죠. 일단 얘가 기준이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그쵸? 요거에 대해서 얘를 대칭을 시킨 거잖아. 그래서 얘는 x에 0 넣으면 y절편이 4가 되고, 그 다음에 y 0 넣으면은 x절편이 마이너스 2죠. 요게 지금 y는 2x 플러스 4, 그죠?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그 다음에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러니까 요게 기준이야, 지금. 요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울 보는 것처럼 이게 딱 반대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어떤 게 되냐면 얘는 요렇게 거울 보는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쟤는 저렇게, 요렇게, 그죠? 여기는 요 방정식이 뭐냐 물어본 거죠. 이거 뭐냐? 나 문제 이해되죠? 자, 어떻게 했었냐면, 자체 방정식 구할 때 처음 했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이 점을,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뭐라 그럴까? A, B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 대칭이 되는 점을 A-, B-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건을 두 가지를 이용한다고 했죠. 대칭일 때는 뭐냐면 중점 조건,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수직 조건, 그죠? 대칭은 항상 두 가지 조건을 이용을 한다고 했었고, 중점 조건은 이제 두 개의 중점,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2분의 A 플러스 A-, 2분의 B 플러스 B-, 이게 딱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지나야 되죠. 그쵸? 이식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A- 플러스 1은 2분의 B 플러스 B-, 그쵸? 그래서, 식이 하나 나오고요. 수직 조건은 얘랑 서로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이,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기울기 1 나와야 되죠. 그쵸? 여기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A-A'-는 B-B' 2번식, 그 다음에 1번식은 양변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A, B 플러스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죠. 이 곱하니까. 그래서 두 개를 일단은 빼주면 2a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 그쵸? 그 다음에 두 식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는 2b-2가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쵸? 그래서 근데 뭐 우리가 원래 a, b가 요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쵸? 원래 a, b 만족하는 식이 2a, 왜냐면 a, b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2a 마이너스 b 플러스 4는 0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은 이 식이죠.
A-B'에 관한 식을 지금 구하고 싶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관계식을 알았기 때문에 얘를 저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그죠? 얘를 대입해주면 2에 마이너스 B'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4는 0, 그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4는 0인데 A'가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이 옮긴 자치 X좌표죠. 그죠? 요게 Y좌표이기 때문에 A'에 다시 X를 넣고 B'에 다시 Y를 넣어주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이 나오는 거죠. 요게 되죠. 그죠? 요게 답이죠. 답이고,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했었고, 근데 이게 만약 객관식으로 나온다. 이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빨리 푸는 법을 알려줬죠. 빨리 푸는 법. 근데 그것도 뭐라고 했냐면 얘가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만 그렇다 그랬지.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만. 이거 기울기가 만약에 뭐 이거나 그러면은 기준이 되는 게 이거나 그러면 그냥 다시 또 지금처럼 해야 돼. 자, 빨리 하는 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뭐냐면 그냥 넣으면 돼.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넣고 y 대신에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대로 넣으면 돼. 그러니까 안 보이는구나.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죠. 그죠? 그거를 여기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돼. y 자리에 넣고 x 자리에 넣고 그러면 답이 나와. 그죠? 이게 수업 시간에 했었고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만 그래. 뭐 그렇게 일단 근데 뭐 이렇게 꼼수를 아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처럼 식을 쓰는 게 훨씬 쓸 줄 아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봅시다. 어, 1286번은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한 번 더 응용이 된 거죠. 한 번 더. 그래서 뭐냐면 P라는 동점이 여기를 막 움직이면 움직이는 축에 대해서 얘를 대칭을 시켰죠. 대칭을. 그러니까 얘를 Y축에 대칭을 시키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지. 그리고 Q라는 동점이 여기를 막 더 움직이니까 얘도 X축에 대칭. X축에 대칭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죠. 그래서 왜 그랬냐면 대칭을 시키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수직이 되면서 이게 직각이 되면서 이게 길이 같기 때문에 Q점이 어디 위를 움직이건 위아래가 합동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얘랑 같으니까, 그쵸? 원래 저거 구해야 되는데 얘랑 같으니까 이거 구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같은 얘기죠. 요거 직각이니까 이게 또 합동이 되기 때문에 원래 얘 구해야 되는데 얘랑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최단거리는 바로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 해주면 되지. 그래서 얘는 빼고 제곱 77에 49 빼고 제곱, 그죠? 원래 우리가 했던 유형에서 조금 한 번 더 응용이 된 문제고, 자, 요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1287번 본다. 얘도 같은 얘기인데, 같은 문제인데, 1287번, 같은 문제인데, A좌표가 마이너스 5,1이죠. 그 다음에 B좌표가 마이너스 3,7이죠.
그 다음에 y축 위에 점이 막 P가 막 움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론 내용 같은 얘기죠. 그래서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나 움직이는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이게 y축의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요때 그쵸? 요때이기 때문에 두 개 빼고 제곱 88에 64 빼고 제곱 66에 36 그쵸? 그럼 일단 얘는 뭐 10이 나오죠. 10 최소값.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피해 좌표를 구해라. 피해 좌표는 우리가 직선의 방식 벌 수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 그래서 일단 기울기가 나오고 점 뭐 하나 여기 대입을 해주면 그쵸? 점 하나 대입을 해주면 점 빼고 그 다음에 쟤도 빼는데 넘어가니까 그쵸?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y는 4분의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7이니까 요게 되는데 결국에는 y절편이죠. y축이랑 만나는 점 y절편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0,4분의 19 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맞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선생님의 91번은 이거는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뭐죠? 평행이동이라든지 대칭이동을 해서 만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얘는 일단은 얘를 x축에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가 딱 거울 보는 것처럼 되니까 일단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x축에 한번 대칭을 시키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얘가 처음에 얘였잖아. 그러니까 x축에 한번 대칭을 시키면 이게 y 대신에 마이너스 y죠.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요게 2,0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죠. 그러면은 x축 마이너스 3만큼 평행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3 대입.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근차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3 대입. 그죠?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쉽게 나왔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이제 그 유형이 잘 나와.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두 번, 세 번을 해서 만드는 그런 유형이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도형 중 y는 x의 대칭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뭐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도 되고 아니면 y는 x의 대칭은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제 y는 x의 대칭은 x, y가 y, x가 되죠. 그래서 x에다가 y를 넣고 y에다 x를 넣어서 원래 도형이랑 똑같이 나오면은 이 자체가 y는 x의 대칭인 거고 뭐 다르게 나오면 대칭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넣어보면 기억번은 y제곱 플러스 x제곱 1이니까 그쵸? 이거는 뭐 자체가 y, x 대칭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y 자리에 x를 넣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기 x에다가 y를 넣으니까 얘는 y는 얘 똑같이 되죠. 얘도 맞죠. 근데 디귿번은
이렇게 넣으면은 얘는 다르죠. 얘는 마이너스 5 하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요건 아니지. 그죠? 그래서 실제로 대입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1311번을 보면은요. 요걸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요거랑 만날 때 상수K가 쏘고라. 그러면 x축 3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 플러스 1이니까 뒤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직선이랑 만나니까 말다시피 이제 그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는 바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을 하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만나기 때문에 중심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야 돼? 반지름보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얘는 루트 개수의 제곱이야. 4, 4, 16, 3, 3은 9. 그 다음에 대입하니까 3, 4, 12 마이너스 3 플러스 K. 얘가 그러니까 반지름이랑 딱 같으면은 이제 접하는 거고, 반지름이 여기 2가 나오니까 접하는 거고, 그거보다 작으면 만나는 게 두 개죠.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러면 얘는 절대값 K 플러스 9가 되고, 얘는 5니까 양면 똑같이 5 하면 10이죠. 그러면 이건 절대값 붙은 1차 부등식, 그쵸? 그래서 2차 부등식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두근 사이에 끼잖아.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K의 최대값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그 다음에 1321번. 그쵸. 요것도 이렇게 막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는 건데 봅시다. 이제 어떻게 이게 나오냐면 일단은 얘를 x축에 대칭을 하면 글씨가 x축에 대칭을 하면 얘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이 들어갔기 때문에 x축으로 3만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의할 게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죠.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요게 되지. 그러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이 들어갔기 때문에 y축으로 1만큼이죠. 요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뭐 두 번, 세 번, 많은 거는 세 번까지 나온 것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문제에 맞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겠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냥 x축의 대칭을 일단 하면, 일단 얘는 거울 보는 것처럼 얘가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요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요거 처음에 요거 하나 일단 그렸고, 그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을 하잖아. 평행이동하면 x축으로 3만큼. 그러니까 원래 얘가 마이너스 1,1이었었는데 얘가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하니까 이제 2, 그쵸? 2,2를 지난단 말이야.
2,1을 지나는데 y축만큼 더 올라가니까 2,2를 지나겠죠. 그죠?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죠. 요까지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형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처음에 그래프는 말고 요거 옮긴 거랑 지금 하는 거지. 옮긴 거랑.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뭘 구하는 거냐면은 요거 가는 거죠. 요거 옮긴 거랑 하는 거니까. 요거. 그러면은 원래 얘가 좌표가 마이너스 1,1이었었는데 x축으로 3만큼 y축 1만큼. 그러니까 얘는 2,2가 되죠. 2,2가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왜냐면 이게 처음에 일단 요거 직선의 방정식이 얘가 0,0이랑 마이너스 1,1 지나니까 일단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요게 그래프가 요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건데 얘가, 평행이동을 해서 2,2를 지나기 때문에 그대로 점을 대입을 해주면 요게 되죠. 그러면 일단 요 식이 나오지. 요 식이 바로 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x절편이 y에 0 넣으면 그죠? 요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이제 두 개 더한 게 나오니까 얘는 2랑 2니까 2는 4 정사각형. 그리고 요 길이가 2고 얘도 2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겠고, 얘가 한 명인데 질문을 많이 했구나. 아무튼 봅시다. 또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 19-4번 문제 봅시다. 일단은 C1을 한번 정리 먼저 해주면, C1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C1은 일단 x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반의 제곱, 더하고 빼죠.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8y,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얘는 그러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2 플러스 43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6,4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인원. 근데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거 내부에 존재하도록.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서, 그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서 내접하는 경우, 일단 내접하는 경우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지금 큰 원의 반지름이고, 그죠? 큰 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작은 원의 반지름이라고 한다면 딱 안에서 만나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그치? 반지름의 차랑 같은 경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안에 샥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안에 샥 들어가려면은 그림이 이런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큰 원의 반지름이고 요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고 중심 사이 거리가 이만큼이니까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 왜냐면 이만큼이 지금 남잖아 지금, 그죠? 이만큼이 남기 때문에 반지름의 차보다 작은 거 알 수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중심 사이 거리는 이게 6,4고 요거는 a,a니까 중심 사이 거리는 루트 a-6의 제곱 a-4의 제곱. 얘가 반지름 3이고 반지름 1이니까, 그쵸? 얘는 반지름의 차, 요거 작은 거죠, 그쵸?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근데 얘가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게 근데 만약 하나가 음수거나 이러면은 제곱하면 안 되죠, 그쵸? 양수기 때문에 제곱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20a. 그 다음에 얘는 요게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요게 되니까,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근 사이에 끼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 보면 다음 이제 6번을 보면 일단 y는 x 위에 점이 있죠. y는 x 위에 동점 q가 있고, 그 다음에 x축 위에 동점 r이 있고, 그 다음에 21,a라는 점이 있고, p점. 그러면 이것도 아까랑 같은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Q점이 지금, 그러니까 P점이 일단, Q점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얘를 여기 대칭을, 그쵸? 아까랑 같은 얘기지? 대칭시킨 거를 만약에 P'라고 한다면 얘는 X랑 Y랑 잘 바꾸니까 A, 2A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R이라는 점에 X축이 2를 막 움직이니까 얘도 X축에 대칭을 시킨 거. 그래서 얘도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Q가 이렇게 있고 R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원래는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그쵸? 원래는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대칭을 시키면 결국에는 길이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고, 그 다음에 대칭을 시키면 또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랑 같다. 그래서 지금 저거의 거리가 바로 루트 빼고 제곱, a제곱, 그 다음에 빼고 제곱을 하면은 9a 제곱이죠. 요게 10이니까, 그러면 양변을 제곱을 하면 요게 되고 a 제곱은 10이니까 a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랑 같은 유형인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이게 어떻게 시간이 딱 맞게 끝나겠네 지금. 자, 시간이 딱 맞게 끝나겠네. 봅시다. 그래서 다음 문제 보면 마지막 문제야.
봅시다. 일단은 C를 정리 먼저 하면, C를 정리를 하면, 일단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얘는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25. 그쵸? 2컴마의 중심 반지름이 5인 원인데, 이거를 여기에 대칭 이동한 원이 중심을 지난다. X는 A의 대칭, 근데 이거는 뭐 설명 다 했죠. X는 A의 대칭 어떻게 했냐면 바로 X 대신에 2A-X 요거 설명했죠. 저기 점대칭이랑 선대칭. X는 A의 대칭은 그러니까 X, Y가 2A-X, Y 뭐 이거 왜 그런지는 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X 대신에 2A-X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2A-X를 그대로 X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얘가 X는 A의 대칭을 한 거고 X는 A의 대칭. 글씨를 펜글씨 연습을 좀 해야 되나? 글씨를 점점 못 쓰네. 아무튼 대칭을 한 거고 얘가 저거의 중심을 지나니까 2,2를 지난다는 얘기죠. 2,2를 만족해야 되지. 그러면 2,2를 그대로 안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얘는 2A-4의 제곱이 25가 되니까 그러면 2A-4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데 근데 2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나오죠?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B에 대해 대칭이동 한 원. 그쵸. 이것도 아까처럼 조건 이용해서 구해야 되죠. 수직 조건이랑 대칭 중점 조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도 빨리 구하는 법을 알려주긴 했었고 그러면 일단 근데 아까 처음에 했으니까 좀 빨리 합시다. 그냥 아까 처음에 정석으로 푸는 걸 했으니까 이제 얘는 또 더군다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할 수 있죠. 빨리 하는 거 합시다. 그냥 아까 정석으로 푸는 거는 아까 했으니까. 자, y는 x 플러스 b. 그러니까 정석으로 푸는 거는 아까처럼 중점 조건이나 수직 조건 두 개 이용해야 돼. 자, 여기에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x는 y-b죠. 넘어가면.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b. 그냥 이거를 여기 식에다가 그냥 그대로 안에 집어넣으면 돼. 원래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는 y-b-2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b-1의 제곱. 요게 되죠. 근데 얘가 원C랑 접한다는 얘기는 여기 접하는 얘기가 요거죠.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두 가지 나오지. 아까처럼 이제 내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외접하는 경우는 외접하는 경우는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중심사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의 합이랑 같죠. 요게 외접하는 경우. 자, 그래서 중심사의 거리를 구하면 일단 얘는 요게 x좌표가 1-b죠. 1-b, b 플러스 2. 여기랑 2,1. 중심사의 거리는 루트 요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의 제곱. 요게 반지름의 합. 반지름이 아까 반지름은 안 변하죠. 반지름 얘가 5고 얘도 5니까 두 개 더하면 10이지. 그러면 얘는 결국에 루트 2의 b 플러스 1 제곱이랑 같으니까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얘가 나오고 b 플러스 1 제곱은 50이니까 b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2.
맞죠? 루트인데 b는 넘어가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되는 거죠.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그 수학화를 다 정리했네, 진짜. 정말. 다 풀었네. 문제를, 질문이랑 다 했죠. 자, 여기까지 같이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오늘 순열조합 간단하게 단어 평가를 좀 봅시다. 오케이. 10분 뒤에 봅시다.
자, 오케이. 바로 봅시다. 자, 바로 올릴게요. 자. 선생님, 오케이. 잠깐만요. 여기도 올려주세요. 자, 오케이. 잘 한번 풀어봅시다.